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오늘 추위도 먼지도 물러가면서 오랜만에 온화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부터는 남서풍이 유입이 되면서 당분간은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내일은 곳곳에 눈비 소식이 있는데요. 일단 중부지방은 주로 눈이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다소 흐린 가운데 제주와 경상 해안지방으로만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아침에 시작돼서 낮 동안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다시 눈발이 날리기도 하겠는데요. 양은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서 1c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일부 강원 영서와 제주 산간으로만 최고 3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따라서 건조함을 해소시켜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도 일부 서해안과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는 건조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불조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북동기류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은 아직까지도 흐린 날씨 속에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이 지역에는 심한 빙판길이 우려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따라서 전국적으로 잔뜩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중부지방은 아침부터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낮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후부터는 다시 눈이 시작되겠고 남부지방은 잔뜩 흐린 가운데 경상 해안과 제주지방으로만 비가 살짝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이 영하 4도, 서울과 대전이 영하 3도, 대구가 0도 등으로 오늘보다 3도에서 많게는 4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북한도 강계가 영하 11도 등 오늘보다 많게는 1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중부지방의 경우 흐린 날씨 때문에 서울이 2도 등 대부분 오늘보다는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남부지방은 부산이 12도까지 오르는 등 낮에는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북한은 평양이 1도, 함흥은 영상 5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는 물결이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먼 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높아지겠고 바람도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오늘도 MBS 한국농업방송의 조영철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낮부터 추위가 풀렸습니다. 미세먼지도 물러가면서 대기질이 보통 이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간 기상특보 상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면서 이 지역의 건조특보는 지금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일부 서해안과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는 건조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실효습도가 20에서 30% 안팎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조심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교차도 매우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작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맘때, 이 계절에, 이 날씨에 어떤 작물에 주의가 필요할까요? 예, 노지에서 재배하는 작물의 경우에는 겨우철 한파와 가뭄으로 영향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월 중순으로 넘어가는 이맘때에는 가축의 먹이로 재배되는 사료작물들이 이제 월동을 끝내고 생육기로 접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축산업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작물인 만큼 사료 작물에 대한 재배 관리도 아주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사료 작물 재배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사료 작물도 소비가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의 사료작물 재배 면적을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약 3만 9천 헥타로 가장 넓은 재배 면적을 차지하고요. 이어서 전라북도가 약 1만 8천 헥타로 사료작물 재배 면적이 두 번째로 넓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가 약 7,300 헥타르, 그리고 충청남도가 6,700 헥타르의 재배 면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전라남도 지역에서 눈에 띄게 넓은 재배 면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느 한 곳도 빠짐없이 고루고루 재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뭐 사람이 한 가지 반찬만으로 살 수 없듯이 가축도 또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사료 작물에도 종류가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여름철에 재배하는 하계 사료작물로는 옥수수, 그리고 수수 종류, 그리고 귀리가 대표적인 사료작물이고요. 월동을 하는 겨울철 사료작물로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그리고 청보리와 호밀이 대표적인 사료작물입니다. 네. 말씀하신 겨울철 사료 작물 가운데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것이 바로 이탈리안 라이그레스라고 하는데요. 어떤 작물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탈리안 라이그라스가 가장 많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료작물인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게 될 텐데요. 이 이탈리안 라이그라스가 바로 이 작물입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사료 가치가 높고 가축들이 잘 먹을 뿐만 아니라 당분 함량이 높아서 당근 먹이, 즉 사일리지 조제가 잘 됩니다. 그리고 습기 피해에 강하기 때문에 벼 뒷구르 재배에도 알맞은 그러한 사료작물입니다. 게다가 추위에도 강해서 중부와 중북부 지역에서도 재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확 시기도 다양해서 농가 생산 여건에 맞게 품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사료작물입니다. 네, 말씀하신 이탈리안 라이그레스의 재배 면적이 최근 아주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겨울철 사료작물 중에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의 재배 면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총 2010년에서 2017년까지 다른 사료작물들의 경우에는 표에서 보시듯이 모두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지만 이탈리안 라이그레스의 경우에는 3배 가까이 재배 면적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풀사료 재배 경향이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위주로 바뀌고 있는데 이것은 우수한 국산 종자의 보급이 확대되었고 또 안전재배 기술과 품질 향상 기술 보급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장점이 워낙 많아서 사료 작물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전라남도에서 사료 작물 재배 면적이 가장 넓다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장흥이 이탈리안 라이그레스의 주산지로 꼽히고 있는데요. 먼저 장흥의 기후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장흥지방은 전남 서부의 남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고지대가 있기 때문에 분지형 지대로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은 편이고요. 겨울철에는 주변보다는 기온이 낮은 이런 기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평균 강수량은 1,505.6mm로 다호 지역에 속하고 연평균 기온은 13도로 비교적 온화한 편에 나타납니다. 이런 장흥에서 이탈리안 라이그레스가 주산지로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전라남도 장흥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것은 장흥이 호남 지역의 최대 한우 생산지인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장흥 지역은 한우 명품 브랜드의 유지 관리와 함께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을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1등급 한우 생산을 위해서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양질의 사료작물 생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수요가 꾸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급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탈리안 라이그레스의 봄 파종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탈리안 라이그레스의 봄 파종을 위해서는 먼저 품종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극조생종과 조생종 그리고 일부 중생종 품종을 선택하셔야만 조사료의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봄 파종의 파종 시기는 땅이 녹으면 바로 가능하지만 남부 지역의 경우에는 2월 중순, 중부 지역의 경우에는 2월 하순, 그리고 중북부 지역에는 3월 상순이 맞고요. 이 경우에도 기상의 조건에 맞추어서 파종 시기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지역에 따라서도 날씨를 잘 고려해서 파종 날짜를 잘 맞춰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안전 재배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세요. 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의 기후 요인에 따른 재배 적지 기준을 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 지역의 경우에는
1월 최저 평균 온도가 영하 5도일 때, 그리고 중부 지역은 영하 7도, 그리고 북부 지역은 1월 최저 평균 온도가 영하 9도인 지역이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안전 재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서 12월 사이에 일평균 기온이 5도 이상인 날이 30일보다 적으면 재배에 불리한 지역으로 볼 수 있고요. 30일에서 50일 사이인 지역은 재배가 가능한 지역으로 보고 9월에서 12월까지의 일평균 온도가 5도 이상인 날이 50일을 넘으면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재배에 아주 적합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온만큼이나 강수량도 중요한 영향을 하는데요. 10월에서 5월 사이에 비가 오는 날이 45일이 되지 않으면 재배에 불리한 지역으로 보고요. 강수일이 45일에서 70일 사이이면 재배가 가능한 지역, 그리고 강수일수가 70일을 넘을 경우에는 재배 적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재배가 되고 있긴 하지만 기후적인 특성에 따라서 그 상품의 품질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남부지방의 경우 이 파종하는 시기가 2월 중순쯤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맘때가 될 것 같은데 이맘때 하는 봄 파종에 장점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사료작물의 봄 파종은 월동이 어려워서 재배를 할 수 없는 중북부 지역이나, 그리고 또 기상이 나빠서 가을 파종을 놓친 그러한 밭에서 조생종 또는 중생종 사료작물을 해동 직후에 파종하는 것을 봄 파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봄에 파종을 할 경우에 잘 재배하면 5월이나 6월경에는 정상적으로 수확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출수기와 개화기 때 수확을 한다면 수량성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탈리안 라이그레스를 봄 파종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가축이 잘 먹고 또 사료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선호하는 사료작물이라고 그랬는데요. 밭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봄 파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논에서는 남부 지역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 하고요. 또 봄에 재배하는 품종으로는 5월 말이나 또는 벼 2양 전에 수확이 가능한 극조생종 품종이나 조생종 품종 위주로 재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을 잘 고려하셔서 품종도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봄 파종에는 또 어떤 종류의 품종이 적합한지도 궁금한데요.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의 경우에 봄 파종은 5월 말 이전에 수확이 가능한 품종이어야 되는데요. 극조생종 품종의 경우에는 그린팜, 그리고 조생종 품종은 코위너리와 코스피드라는 품종이 적합하고요. 중생종의 경우에는 코인 마스터라는 품종이 가능합니다. 네, 파종은 1년 농사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날짜를 또 좋은 날씨를 골라서 파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파종하기에 적합한 날씨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같은 사료작물을 봄 파종할 경우에는 먼저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정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해동이 될 경우에 흙이 촉촉하기 때문에 충분히 마른 상태에서 고르게 흙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면 가능하면 바람이 세게 불지 않는 맑은 날 오전에 파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런 조건은 다른 밭작물 파종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이기 때문에요. 농업인 여러분들께서는 파종을 준비하고 하실 때 이 점을 한 번 더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농가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 잘 기억하셔서 좋은 날짜, 좋은 날씨, 적합하시는 날씨에 파종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탈리안 라이그레스를 생산하고 있는 전라남도 장흥의 관산읍, 대덕읍, 용산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시각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겨울철 사료 작물인 이탈리안 라이그레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사료 작물의 전국적인 재배 면적을 보면요. 전라도에 이어서 경상북도가 재배 면적 3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경북 예천의 경우 이모작 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요. 경상북도 도내 논면적은 12만 헥타로 전체 논밭 면적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쌀 생산량은 곡물 생산량의 18%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논을 이용한 이모작 체계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여름철에는 논에서 사료용 벼를 재배하고 겨울철에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같은 겨울철 사료 작물을 재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탈리안 라이그레스와 귀리의 홈파 재배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홈파 재배는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귀리를 홈파할 경우에는 파종은 한 번에 하는데 수확은 두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력 절감 효과와 함께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귀리를 홈파 재배할 때는 씨 뿌림의 시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8월 20일부터 25일경이 적합하고 이때 중요한 것은 두 작물 모두 조생종 품종을 선택해서 파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종 방법은 먼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산파한 뒤에 귀리를 줄뿌림하는데요. 수확은 1차로 귀리를 10월 하순부터 11월 상순에 수확하고 2차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겨울을 넘기고 나서 이듬해 5월 상순에 수확을 합니다. 네, 노동력은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파종한 이후에 농가에서는 또 어떤 일들을 신경 써야 할까요? 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겨울 기상은 매우 양호한 편이지만 아직까지는 건조하고 또 연일 건조특보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건조와 혹한에 대비해서 땅이 녹는 즉시 사료작물 밭에 롤러 등으로 눌러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 작업을 통해서는 토양 수분의 이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뿌리를 흙과 완전하게 밀착시킴으로써 건조 피해를 예방하고 또 뿌리와 분열의 생육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물이 자라는 시기에 맞추어서 충분한 웃거름을 뿌려줘야 하는데요. 현재까지 평년 대비 1월에 기온은 높고 강수량은 적기 때문에 봄철의 사료작물 생육이 조금 앞당겨질 걸로 예상되고 그것에 맞춰서 농가에서는 작업 시기를 조금 앞당기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웃거름을 얼마나 또 어떻게 주는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웃거름을 주는 양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의 경우에는 1헥타당 요소 비료를 기준으로 11포, 즉 220kg 정도를 뿌려주고요. 청보리와 호밀은 이보다 적은 6포, 약 120kg를 뿌려주면 되는데요. 만약에 가을철에 퇴비를 많이 주었거나 아니면 봄에 가축 분뇨를 뿌릴 계획이 있다면 화학 비료를 그 양만큼은 빼고 뿌리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탈리안 라이그레스 이모작을 추진하고 있는 경상북도 예천의 풍양면, 지보면, 개포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와 농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영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에는 눈이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흐리기만 한 가운데 경상 해안과 제주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양이 적기 때문에 건조함을 해소시켜주는 데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계속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